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유튜버가 파이코인이 사기코인이다, 구라코인이다 라는 영상을 올렸고, 그래서 조금만 보다가 어이없어서 껐다 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자꾸 댓글에 이거 사기 아닌 거죠? 뭐 괜찮은 거죠? 라고 하는 이제 글이 많이 달려서 하루 이제 마음 잡고 반박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과연 파이코인을 조심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제가 봤을 때 사기꾼으로 보이는 그 고머식이라는 유튜버인지 제가 샅샅이 한번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유튜버에게 제가 댓글을 한번 올렸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영상을 올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 제 댓글 자체가 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 유튜버가 선별한 댓글들만 댓글창에 나올 수 있는 기능을 걸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나 다른 파이코인을 옹호하시는 분들의 글들은 이제 단 한 개도 노출이 안 되는 거고, 저 영상에 이제 댓글이 달린 거는 파이코인을 이제 까시는 분들, 되게 부정적인 분들, 그런 분들의 글만 노출이 되는 거죠. 선별이 돼서. 그러면 이제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 파이코인 사기인가 봐. 되게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다 사기 코인이라 취급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영상인 거죠. 물론 그 좋아요, 싫어요 개수를 노출은 시켜 놨더라고요. 당연히 그 영상에는 싫어요가 훨씬 많습니다, 좋아요보다. 하여간 뭐 저런 유튜브가 계속 존재한다라는 것은 뭐 사회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저 영상을 보고 순수히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뭐 하나하나 반박을 논리적으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유튜브 채널 홍보에는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다른 계정으로 수익 창출을 잘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게 2개 이상 돌리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전업 유튜브가 아닌 이상. 저는 이제 해외에서 제 일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 채널의 영상의 목적은 순전히 파이코인을 알리고 홍보의 목적에 있는 거지, 뭐 되지도 않는 어그로성 조회수 늘리기 목적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이 채널에는 자막도 안 달고 그래픽 작업도 최소화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그 한계 노동량을 벗어나면서까지 이 채널을 홍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거나 파이코인에 대한 애정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심이니 그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이제 고머시기 이 유튜버의 영상을 틀면 단 10초 만에 어이가 없어서 한번 빵 터지게 됩니다. 바로 이 고머시기 TV 유튜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에 또 사기 사건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페이코인이라는 가상화폐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만요. 페이코인? 아무리 들어봐도 파이코인이 아니고 페이코인이라고 합니다. 예, 페이코인과 파이코인은 완전 다른 코인이죠. 실수라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트로 영상 10초 부분부터 틀려버리면 신뢰도가 쫙 떨어집니다. 유튜버들이 대본이 왜 틀리고 저런 실수가 나오냐 하면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공부를 단 1시간만 해도 파이코인 이 말이 입에 쩍쩍 붙어서 저런 실수가 안 나오는데, 본인은 지금 페이코인에 투자가 들어갔나 봐요. 머리에서 자꾸 맴도는 거죠. 뭐 파일코인, 파이코인, 뭐 페이코인 뭐 비슷하죠? 이름들이. 빨리 쪽대본 쓰고 다음 영상으로 페이코인 올릴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유튜버는 이런 말을 합니다. 파이코인이 뭐 자꾸 스탠포드 출신 박사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거 다 구랍니다. 야, 아니 여기서 빵 터진 분들 계신가요? 전 여기서 살짝 썩소가 지어졌거든요. 왜냐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구랍니다 이라뇨. 2021년에 유튜브 한다라는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그렇게 구랄 것 같으면 그냥 스탠포드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서 쳐보면 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파이코인 어플에서 그 코어팀을 접속해서 닥터 니콜라스 코칼리스. 자,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인물이죠. 네, 그냥 파이코인의 간판 인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스탠포드 출신 인물이 맞는지 스탠포드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 이름을 타이핑해서 검색해서 보세요. 예. 그러면 스탠포드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 박사 후 학자이며, 그는 사회 컴퓨팅 연구를 하고 현재 블록체인의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한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초기 박사 과정에는 그의 내결함성 분산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을 간소화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이 작업은 오늘날의 블록체인에도 적용이 된다. 그리고 2009년 페이스북 펀드 어워드를 수상한 2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유치하는 앱과 함께 바이러스성 소셜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CTO로 재직한 비영리 기업가 커뮤니티이자 스탠퍼드 계열사의 엑셀레이터인 스타트X의 창립팀에 또 있었고요. 그는 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스탠퍼드 대학에서 경영과학 및 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자, 앞에 PhD 붙으면 박사 학위 딴 사람 맞죠? 예. 스탠퍼드 홈페이지에서는 니콜라스가 뉴스에 출연한 자료도 같이 링크를 붙여놨습니다. 자, ABC, NBC 뉴스 다 출연한 건데요.
자, 이런 메이저급에서 다 이 백그라운드가 구라인 사람을 초청해서 막 인터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니콜라스가 온라인상에서 블록체인 강의하는 거를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학자 수준이 되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자, 벌써 유튜브 영상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과연 누가 사기를 치는 걸까? 지금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유튜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머시기 TV 유튜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탈중화 시스템을 목적으로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더해 더욱 편리한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지만 파이코인은 이런 것도 불분명하다. 즉 목적을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적을 모르겠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어이가 없죠. 논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유튜버라면 단 30분이라도 서치를 하고 논리를 펼쳤어야죠. 아니, 목적 없는 코인이 어디 있습니까? 백서만 읽어봐도 목적은 다 나오는데 그 목적을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내가 아는 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밖에 없어. 파이코인은 못 들어본 코인이니 그냥 목적이 없다. 그냥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표현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해도 좀 길어질 수 있어요. 블록체인의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합의 방법입니다. 컨센서스 프로토콜, 합의 방법인데 예전 영상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비트코인은 POW 시스템이에요. 자, 작업 증명이란 뜻인데요. 작업 증명으로 블록을 생성을 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채굴자가 블록을 생성하고 그 생성한 블록이 정당하게 생성된 것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블록체인 맨 끝에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작업 증명의 특징이 엄청난 연산 문제들을 풀어야 블록을 생성하게끔 디자인되어 있고 확인하는 방법 또한 연산을 해야 하죠. 왜 그러냐? 그래야 돈이 되니까? 아니죠. 가짜 블록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스팸 메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스팸 메일을 랜덤한 주소로 천여 곳에 한 번에 쉽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온라인이 엄청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메일을 보낼 때도 어느 정도 연산을 풀도록 해서 다량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기술이 예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시스템도 연산을 풀어야 나쁜 놈들이 가짜 계정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서 마구잡이로 만들어내는 행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나쁜 놈들이 자기 PC에다가 가짜 계정 한 10,000개를 만들어내서 작업 증명을 해서 블록체인을 조작하겠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쁜 놈이 혼자서 10,000개의 연산을 푸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착한 사람 10,000명이 10,000개의 문제를 하나씩 푸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착한 사람들이 풀어내는 게 빠르겠죠. 그러면 블록체인의 알고리즘은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나쁜 놈들은 죽어도 과반수 이상의 블록을 조작해내지 못한다라는 이론입니다. 물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죽자고 달려들면 기술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개장부에서 해커의 공격을 받는 게 다 뻔히 보이는데 비트코인이 뭐 바로 똥값이 될 것이고 해커들이 뭐가 남는 게 있겠습니까? 어쨌든 비트코인은 자기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 바로 컴퓨팅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 방법 때문에 채굴 후반에는 돈 있는 사람만 채굴이 가능한 중앙집권적인 코인으로 바뀌어 버렸죠. 탈중앙화를 꿈꿨더니 그 중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이 중앙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더리움도 원래는 POW 작업 증명이고 채굴하는 게 비트랑 똑같죠. 그러나 현재는 POW에서 POS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방식으로는 속도가 너무 느려 터져서 가상화폐로는 쓰기가 힘이 듭니다. 속도가 느린데 많은 앱들이 이더리움을 사용을 하면서 문제가 수수료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그래서 서비스를 더 이상 쓰기 힘들 지경이다 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POS, 즉 지분 증명으로 또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분 증명이라는 것은 마이닝 채굴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대신 밸리데이터, 검증자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더리움 보유량과 보유 기간을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에 따라 블록을 생성해주고 그 기여도에 따라 코인을 분배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더리움에서 전체 1%의 지분을 예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채굴이라는 행위를 없앱니다. 그리고 새로운 블록이 지분 계산에 의해서 생성되면 1%의 지분을 예치한 사람은 그 블록의 1% 정도만큼 검증을 하고 보상도 1% 받아간다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1% 예치한 사람보다 5% 예치한 사람이 더 증명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보상도 비례해져서 커집니다. 이 논리의 시작점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의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를 진짜 블록만 인증을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신뢰가 한번 깨지면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시스템이니까 지분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책임감이 더 높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논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때문에 전송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란 예상이 생깁니다. 단점은 보유 코인량이 중요시되면서 유통량이 줄 수 있다라는 점, 아니면 돈이 많으면 짱 아니냐라는 구조가 지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DPoS라고 해서 상위 부자 몇 명에게만 검증을 할 수 있는 권력을 주고 나머지는 계속 하던 식으로 유통하자라는 방식도 있지만, 역시 검증을 일부분만 해야 한다라는 구조적 단점이 생기죠. 어떻게 생각을 해도 이 탈중앙화를 하기가 100% 해내기가 힘이 드네요. 그리고 리플이나 스텔라처럼 non 마이닝 시스템이 있습니다. non 마이닝 시스템이란 거는 채굴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처음부터 전체 1000억 개의 코인을 발행해 놓고 다음부터는 공표한 만큼 조금씩 여기저기 뿌리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매년 1% 정도의 고정 인플레이션도 생기지만 대신 속도가 빠르고 시스템이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텔라의 합의 방식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코인의 합의 방식과 같기 때문인데요. 스텔라 합의 방식을 만든 사람은 스탠포드의 데이비드 마지에르 교수입니다. 이 방식이 스텔라 루멘을 설립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과 스텔라를 만든 제드 맥케일럽을 검색하시면 중간중간 데이비드 마지에르 교수도 검색이 같이 되는 겁니다. 네, 데이비드 마지에르 교수가 설명하는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간단하게 SCP 방법이라고 할게요. 이거 검색하시면 1시간짜리 동영상 강의도 나오고 자료는 너무 많습니다. 다 영어이고 어려워서 그렇죠. 그리고 이 기술은 이미 검증된 기술이고, 스텔라도 국제 간 은행 송금용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 SCP 기술을 보면 POW, POS 같은 합의 방식과는 또 다르게 완벽하게 탈중앙화를 만들어내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록 생성의 합의 방법은 비트처럼 하자니 그래픽카드 많이 가진 자가 장땡이고, 미래의 이더리움 스타일로 가자니 돈 많은 자가 장땡이고 해서 아싸리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그 누구도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서로서로 합의를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나쁜 놈이 조작을 한다 해도 다수의 의견으로 묵살되어 버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파이코인 하신 분들은 느낌이 딱 오시죠? SCP에서 강조하는 신뢰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망 형성. 바로 파이코인에서 방패 설정이랑 똑같죠. 파이코인도 방패 설정이라고 가입한 후 4일 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5명의 그래프를 만들면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방패가 게임에서 방패 이런 오락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SCP 시스템의 보증 방법을 구축하는 방법이고요.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끼리 소그룹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은 수학적으로 크게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일반인이 다 이해하고 투자를 하고 사용을 하나요? 마이닝이라는 기술적인 말을 POW에서는 가능하지만 POS나 SCP 방식에서는 개념이 다르다, 이런 것까지 다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인을 얻는 행위를 그냥 퉁 쳐서 마이닝 한다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튜버는 아마 마이닝이라는 개념 자체를 누가 프로그램 안에 수수께끼로 연산으로 수수께끼를 만들어서 숨겨놓고 채굴자가 그걸 캐서 현금화시키는 무슨 게임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 갑자기 파이코인의 SCP 방식을 보고 뭐야, 그래픽카드도 안 쓰는데 무슨 채굴이야 하고 놀라는 거죠. 사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비트코인은 에너지로 서로 보증을 합니다. 앞으로의 이더리움은 예치해 놓은 지분으로, 그리고 파이코인은 믿을 수 있는 신뢰 관계 형성망이 서로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 코인들은 각자의 보상 방법이 존재하는 거고, 그 시스템이 장부에 올라왔을 때 서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자, 그리고 이 유튜버는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럼 파이코인은 뭔가요? 블록체인이 적용 안 된 코인은 그냥 메이플 스토리의 게임에 올라가는 숫자랑 다를 게 없다라고 합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파이코인 메인넷 출시를 앞에 두고 테스트넷 돌리기 바쁜 상황인데 블록체인 기술이 없다니요. 아니,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실시간 트랜잭션 확인이 가능한 파이 자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베타 버전이죠. 테스트넷입니다. 메인넷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완성이 됩니다. 이것까지 다 사기다, 대충 돌아가도록 조작한 거고, 구글에 퍼블릭히 걸어놓은 수만 명의 테스터들 다 한패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고요. 그냥 이 세상이 사기다라고 말하는 게 더 쉬울 듯하네요. 지금 메인넷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오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테스트넷에 있는 모든 노드들도 저희들 중에서 PC로 파이코인을 다운받고 자진해서 노드 오픈을 해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개 테스트 중인 거죠. 인터넷에 퍼블릭히 공개한 거 다 추적해 보면은 이 블록체인에서 다 지금 그 시간대에 지금 다 기록이 돼 있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해요. 제발 좀 검색 조금이라도 좀 하시고 유튜브 만들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기 치시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유튜버는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구글에 파이코인을 검색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폰지 사기입니다.
물론 당장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으니 사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이름은 충분히 금전적 가치가 있고 속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사기는 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글 검색 한번 해봅니다. 네, 아마 유튜버가 검색하고 유일하게 배운 소스가 이 소스구나라고 확신이 생깁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유사수신 행위 다단계 불법이다. 즉 파이코인은 불법이다. 이놈의 사기 소리는 이 페이지에서 다 새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소리가 들리죠? 예, 지금 밖에 개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제 느낌이 이래요. 와, 참 개소리죠. 그래서 말합니다. 예전 영상에 한번 올렸기 때문에 짧게 말할게요. 유사수신 행위라는 것은 다수로부터 금전적인 돈을 받아야만 성립이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투자를 권유하지도 할 방법도 없는 코인이죠. 말이 안 되죠. 파이코인에서는 소외된 계층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누구나 편리하게 코인을 모을 수 있다 해놓고 그래서 말인데 이 채굴기를 사면 또는 네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면 뭐 이런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양면성이 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사기치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휴대폰이 뭐 무료 어플 이런 거 말고 그냥 그럴듯하게 채굴기를 팔아 먹었어야죠. 그리고 다단계도 아닙니다. 파이코인이 피라미드 구조인가요? 아니죠. 단지 추천인을 받아서 가입해야 코인이 모이는 속도가 추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새 가입자는 로봇으로 만들어진 가짜 계정이 아닌 게 증명이 되는 구조고요. 그 위와 아래 구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한 단계를 그냥 다단계라고 자꾸 표현하는 그들. 도대체 누굴까요? 그러면 저 코인 거래할 때 바이낸스 들어가고 바이낸스 레퍼럴 적어서 혜택 받는데 그러면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도 다단계 사기 사이트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논쟁 자체가 너무 쉽죠. 어려운 논쟁거리가 아니고 그냥 유치원생 설득하기 아니면 그냥 오류 잡아주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박사 학위를 따고 뉴스와 온라인에서 블록체인 강의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 고작 개인정보 가져가려고 1,400만 명을 모집하고 이 난리를 치고 있다. 그리고 KYC 인증을 이제 무료로 해주기 위해서 자체 코어 팀들이 비용을 따로 지불하고 자기 돈 자기가 쓰고 이미 10만 명 KYC 인증을 해줬고 추가 10만 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들 돈을 대면서까지 이러면서까지 개인정보 즉 전화번호랑 실명을 가져가려고 이런다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죠. 해외에서 도매로 풀리는 개인정보가 얼마인지 만약에 아시게 된다면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 이 소리가 개소리인지 알게 되겠죠. 그리고 스탠포드까지 나온 사람 치고는 머리가 좀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판 들여서 고작 개인정보 털어서 어디 뭐 달나라로 도망갈 생각인가 보네요. 한 나라에서 사기쳐서 타국으로 도망친 사기꾼은 잡았어도 세계를 상대로 얼굴까지 계속 노출시키고 고작 개인정보 도매로 넘겨서 어느 나라로 도망친다. 야, 이거는 정말 적자 보는 사기인데요. 그렇게 치자면 얼굴도 밝혀지지 않는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를 더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초반 블록은 사토시가 미리 디자인해서 생성된 블록이고 비트코인도 몇 번 버그가 생겨서 수정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하긴 이 유튜버는 니콜라스가 스탠퍼드 출신인 것도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니 뭐 이런 대화가 뭐 일단 성립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 유튜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가입하라고 재촉하는데 파이코인 유저들이 광고를 한답니다. 당장 가입해라. 사기꾼들이 행동하는 건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사기꾼이 돈 세는 장면을 올려놓았네요. 예, 진정한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모를 때 시작하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계속 가입하라고 재촉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 말에 메인넷이 구축이 되고 채굴이 중단될 수 있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파이코인도 비트코인처럼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코인에서 반감기라는 것은 코인으로 받는 보상의 양이 시간이나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유는 이제 바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이죠. 가입자도 늘어나고 코인 발행량도 비례해서 무조건적으로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코인 가치는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마다 보상량이 반으로 줄어들다가 그렇게 이제 보상이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채굴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다라는 얘기죠. 비트코인이 예전에 하루에 50개가 채굴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당연한 말을 사기친다고 지어내는 당신이 참 더 대단합니다. 왜 자꾸 빨리 가입하라라는 그 이유를 쏙 빼먹고 뒷말만 하고 얘기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이코인을 잘 못 들어본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사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수법이죠. 자, 또 얘기를 합니다. 애초에 스마트폰으로 채굴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왜 50만원, 100만원짜리 채굴기를 쓰느냐? 자,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똑같은 거죠. 이제 설명하기 조금 귀찮습니다. 비트코인은 POW, Proof of Work 뭐라고요? 작업 증명으로 채굴을 합니다. 하지만 채굴을 안 하거나
채굴이 아닌 원장을 검증하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받는 코인들이 요즘 대세입니다. 그게 빠르고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이죠. 자, 이더리움도 그래서 POW에서 POS, 자, 지분 증명으로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 했죠. 이건 그냥 코인에 대한 상식 문제입니다. 예, 저 사람은 코인 관련 유튜버가 돼서는 안 돼요. 예, 경제적으로 유튜브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마치 헬리콥터는 프로펠러가 돌아서 하늘을 나는데 어떻게 일반 비행기가 프로펠러가 없는데 하늘을 날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는 다시 말합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파이코인은 아직 블록체인도 개발 안 되었습니다. 아니 그냥 주소 찍어 드릴게요. 여기 파이 블록체인.net 들어가셔서 베타 버전 블록체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파이코인 블록체인이니까 들어가서 실컷 구경하세요. 자신 있으면 그냥 개발진이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리고 이런 말을 하네요. 파이코인을 제2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비트코인도 예전엔 똥값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엄청 올랐다. 파이코인도 지금 똥값이고 가격이 엄청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이코인을 광고할 때는 그게 핵심이 아니죠. 비트코인이 1세대 코인입니다. 2세대 이더리움이 나왔죠? 3세대는 어떤 코인인가요? 서로 3세대가 되고 싶어 하는 지금 상황이죠. 아니 말이 3세대이지. 서로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명한 코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2세대 코인이라고 하지만은 비트코인과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조금씩 업데이트는 되고 있지만 가상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돈처럼 쉽게 쓸 수 있는 처리 속도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7TPS, 이더리움이 평균 20TPS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전송 속도가 늦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비자의 TPS는 24,0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은 개당 가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을지 몰라도 많은 유통량과 안정적인 가격 변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이제 결제가 가능하고 빠른 전송 속도까지 합하면 아마 비트코인의 다음 세대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코인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이지. 누가 저렇게 무식하게 파이도 비트처럼 처음엔 똥값이고 미래엔 대박 터질 거니까 파이가 짱이다 라고 광고를 합니까? 포인트가 뭐냐면요. 니콜라스가 스탠포드 박사 출신의 니콜라스가 박사 출신이 아니다라는 구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이 파이코인을 사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겠죠. 누가 봐도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여기저기 방송에 출연 중인 전문인이 만든 코인을 사기라고 하면 본인이 거짓말 하는 게 들통나니까 니콜라스는 스탠포드 박사 출신 아닙니다. 다 그냥 구라입니다. 라고 짧게 사기쳐버리고 다음부터는 자기 그냥 뇌피셜로 막 지어내는 거죠. 아이고 이런 거에 반박글을 달고 있는 제 자신에게 이제 현타가 오고 있습니다. 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